그러니까 맨날 지금 조은호 총장님 경찰행정 제대로 안 하고 다음번 총선 출마할 거라고 지방만 기웃기웃거린다라고 하는 소문이 경찰들 사이에서 파다한 겁니다. 위원님, 아무리 국감장이지만은 그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모욕적인 발언은 삼가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대로 기웃거렸습니까? 제대로 경찰 수사를 못하니까 챙겼습니까? 뭐 언제 이걸 안 챙겼습니까? 제대로 못하니까 기웃거렸어요. 그러면 뭐 실시방 기웃거린 거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보세요. 야당 당대표실 도청한 사건 제대로 수사를 보여주십니까? 제대로 못했습니까? 그러면 3개월 지난 야당 당대표실 도청 사건 제대로 수사하셨다고 보십니까? 네, 당시 조현호 경찰청과 이제 뭐 설전을 벌이는 8년 전 국회의원 때의 모습인데요. 여기저기 백원우 이름이 안 나오는 데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금 뭐 유재수 감찰무마건, 청와대 하명수사건, 뭐 드루킹건, 뭐 등등 백원우라는 이름이 참 여기저기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백원우 밑에서 별동대원으로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그 검찰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주변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검찰 수사관이. 여기 일이 참 위험하다가 검찰 수사관이니까 검찰에 있다가 이제 청와대로 파견 온 이후에 여기 일이 참 위험해. 그래서 내가 좀 겁이 나. 뭐 이런 얘기. 김기현 첩보문건을 그 울산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 이런 얘기했대요. 김기현 첩보문건 내가 그 조사할 때 보니까 경찰 양식이더라. 뭐 이런 얘기. 민정수석실 땡땡땡 누구 관계자가 자꾸 유재수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나한테 물어온다? 요구해 온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파견 끝나고 이 검찰 수사관이 서울 동부지검으로 가잖아요. 지금 유재수 건을 동부지검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 했다는 거예요. 글쎄요, 이런 발언들이 시사하는 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이 말씀 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본인이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 지시를 받았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는 심경을 토로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첫 번째 예. 얘기는. 그리고 더 나가서 뭐 이분이 이제 검찰로 돌아간 다음에 동부지검 사건과 관련된 그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얘기한다. 저 말이 사실이라면은 사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굉장히 불법적인 일,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이죠. 그게 사실이라면. 근데 이제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저걸 입증할 방법은 없고 지금 고인이 했다는 얘기가 여러 결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 이외에 저분이 사실은 울산지검에 불려가서 수사를 한 차례 받았어요. 그랬죠. 근데 이제 그때 내려가면서 했다는 말은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 고래고기 때문에 갔는데 뭐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이제 유언을 남긴 유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윤석열 총장에게 죄송하다 이런 얘기가 알려졌는데 전체 맥락은 이제 가족들에 대해서 배려해 주길 바란다. 그래서 모종의 심리적인 압박을 검찰로부터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뭐 그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변의 얘기들을 종합해서 수사에 반영을 하고 또 그게 이제 언론에 취재가 되면은 보도가 이루어지는데 고인이 된 분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좀 과도한 해석을 지금 하는 거는 적절치는 않은 거죠.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예. 다만 이제 수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겠죠. 지금 이제 고인이 그 생전에 썼던 전화기까지도 압수수색 어제 압수수색 검찰이 했고 검찰이 예. 경찰 참여하에 지금 포렌식을 하고 있기 그랬다고 때문에 하더라고요. 예. 과연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으로 그런 이제 심경의 압력을 느낄 만한 어떤 연락들이 있었는지 이게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분이 이제 민정수석실 근무를 했고 검찰에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누구하고 통화했는지가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수사에 반영이 된다면 조금 더 이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네. 저도 사실은 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제 서초 경찰서로부터 휴대폰이 압수가 돼가지고 경찰 그리고 검찰이 같이 이제 그 휴대폰을 분석하게 되면 결국은 그 지금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사관뿐만이 아니라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게 무슨 대사입니까? 나는 네가 지난 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다 드러나겠죠. 이런 상황이 예.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한 그 수사관에 대한 이제 그 일화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고래고기 때문에 갔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과 같이 별동대에서 그 업무를 본 그 경찰청에서 파견된 그리고 지금 현재도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으며 총경으로 승진한 그 사람의 진술이라고 지금 이제 여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침착하게
이 휴대폰으로부터 어떤 사실이 확인이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로 이 사람들이 그 하명을 받았다고 하는 이 백원우 비서관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두루킹, 김기현, 유재수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이름이 많이 나와요. 승리 얘기에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뭐 다음번 총선 출마할 거라고 지방만 기웃기웃 거린다는 경찰들에 대해서 질타를 했는데 과연 그렇게 질타하면서 알겠습니다. 이 지금 그 민정비서관실에서는 업무를 본 것인지 아니면 공작을 한 것인지 지금 많은 의구심과 비판이 지금 그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민지 기자의 검찰 수사관의 빈소를 찾았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나머지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이제 빈소를 찾은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요. 표정이 굉장히 어둡고 좀 침통한 모습이었습니다. 유족을 좀 위로하는 가운데 좀 많이 침통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제 숨진 그 수사관인 만큼 아마 마음도 무거웠을 것입니다. 기자들의 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인과 어떤 관계셨습니까? 유서에 가족에 대해서 잘 배려해달라는 말이 남겨져 있었는데요. 강압 수사를 한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수사관의 빈소를 찾았는데요. 어제 저녁에 찾았습니다. 끝내 눈물을 보였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 검찰 수사관이 인연이 있더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 빈소에서요. 내가 아끼던 능력 있는 수사관인데 안타까워요. 어제 뭐 검사들도 많이 오고 했을 텐데 몇 차례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윤 총장이. 그러면서 술 한잔 따라주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전했다. 근데 어떤 인연이냐. 2009년 그러니까 10년 전이군요. 윤석열 총장이 대검에서요. 범죄정보 담당관을 맡고 있을 때 그 밑에 이 검찰 수사관을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함께 근무했다. 2시간 30분이나 조문했다. 저는 이제 이 담당하는 검찰 수사관의 이제 극단적 선택을 놓고 예. 양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박 의원이 설명을 했지만 한쪽은 검찰이 무리하게 별건 수사를 해서 그걸 못 견뎌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여권과 청와대 주장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 본래 친정이 검찰인 사람인데 검찰에 가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데 청와대에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외압이 심해서 그걸 견디기 힘들었다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일단 검찰이 신속하게 휴대폰을 지금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관련된 상황에서 문자라든지 전화 통화 내역을 보면 금방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좀 저 부분입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이 가장 먼저 사실은 검찰 식구들과 함께 와서 2시간 반을 그 자리에 꽤 오래 있었어요. 애도를 했고요. 2시간 반이면. 예.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사실은 백원우 비서관은 왔습니다. 한 10여 분 있다가 바로 갔습니다. 10여 분 조문하는 동안에 그 유족께서 굉장히 눈물을 흘렸고 특히 가슴에 이렇게 묻히면서 가슴을 이렇게 치는 장면도 있었는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러니까 모습 보이네요. 그런 부분을 보면 과연 실제로 저 극단적 선택을 한 저 검찰 수사관이 어떤 심정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그 분위기에 있었던 현장의 사람들은 명백히 압니다. 저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 수사관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는요. 명백히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가장 분노하는 건 뭐냐면 저분이 저는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가서 2시간 반 동안 저녁에 머무르는 있는 그 전에 고민정 대변인 명의로 보도자료를 냅니다. 아까 제가 쭉 짚은 것대로. 그 내용이 뭡니까? 담당했다. 특수관계를 담당했다고 하는 2명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그 망자는 말이 없다고 그 나머지는 한 분 경찰 출신의 지금 총경을 하고 있는 그분의 해명을 이야기하면서 전해드린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정 의원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래고기 때문에 갔는데 왜 나를 부른지 모르겠다. 억울하다. 이게 이제 청와대 입장이 반영된 이야기거든요. 아하. 그걸 적어도 그 유족이 그 슬픔을 끝내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 망자의 이제 망자는 말이 없다는 그걸 이용을 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 그분한테 전해드렸다는 이야기하면서 그 비행정관, 비감찰관 이야기를 또 해버리면 이게 청와대가 정치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예. 그래서 정말 청와대는 지금 이 한 분의 슬픔 앞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마저 지금 버린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분감개합니다.
김민지 기자, 오늘 어쨌든 저 빈소에 그 가장 눈길을 끌었던 인물은 잠깐 영상을 잠깐 스쳐서 지나갔습니다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방문이었죠?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나온 영상에서도 뭐 조심스레 눈물을 훔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굉장히 또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를 찾아서 유족들과 위로를 나눴습니다. 유족들이 뭐 백원우 비서관을 보자마자 오열했다 이런 얘기도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관련해서 어떤 별도의 특감반을 가동했다라는 의혹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비영 사건 첩보 보고서 작성하는 거 맞나요? 고인 수사 관련 최근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이비영 첩보 보고서 작성 지시하셨습니까? 잠깐만. 유족분들과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오늘 빈소를 찾아서 17분가량 머무르다가 이제 갔다고 하는데 일단 기자들이 뭐 당연히 관심이잖아요. 백원우 민정비서관 당시에 본인이 밑에 데리고 있던 검찰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보시고 이제 그 오늘 현장을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찾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질문이 쏟아졌으나 보신 것처럼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김태우 전 특별감찰관은 뭐 최근에 이제 화면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김민지 기자 이 김태우 전 특감반원 관련해서요. 이분 목소리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조국 전 민정수석의 목소리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요즘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목소리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이런 사실을 폭로했을 때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렇게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죠? 조국 전 수석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행정요원이 징계 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 처리를 왜곡하여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리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대검감찰본부의 중징계 결정에 따라 김태우 행정요원의 비위라는 실체적 진실의 일각이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네, 조국 전 민정수석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김태우의 폭로는 희대의 농간이라는 희대의 표현을 농간. 사용했고요. 아하. 윤영찬 당시 이제 국민소통수석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라고 했고 또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미꾸라지도 안 되는 피라미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의 이야기가 뭐 100%다 진실이다.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으나 지금 속속 드러나는 정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여권에서 김태우를 향해 쏟아냈던 저 발언들, 농간이다, 뭐 피라미다, 뭐 미꾸라지 한 마리다. 글쎄요, 정 의원님 어떤 생각 드세요? 그 조국 전 법무장관을 지금 조스트라다무스라고 그러잖아요. 조스트라다무스. 예. 근데 그 아까 막 거의 열변을 토하듯이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못합니다. 큰 소리를 치던데 정말 맞네요. 그리고 진실이라는 게 항상 어느 사건에서나 반드시 도착은 하는데 연착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연착을 한다. 그래서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말이 점차 사실로 지금 드러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돼. 당시 김태우 감찰반원 말고 또 그 재경부 출신의 신재민이라는 신재민 젊은 사무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뭔가를 폭로했을 때에 그 여러 방향에서 가한 압박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하다가 지금은 맞아요, 조용해지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기억나네요. 예. 사실 권력을 상대로 해서 뭔가를 말한다는 거, 뭔가를 외친다는 게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데요. 역설적으로 지금 가능한 이유가 뭔것인가를 자세히 이렇게 좀 그 복기를 해보면 우선 조국이라는 단추가 하나 풀리니까 계속해서 지금 뭔가가 나오는 듯한 그런 예. 형국이 되는 데다가 이 역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처럼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때가 있었습니까?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수처라는 게 있었다면 이런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을 거라고. 이게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이 상황이 제발 대한민국의 정치 미래를 위해서 옳은 방향으로 나가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조심스럽지만.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연일 뭐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니까 이 진실은 언젠간 밝혀지게 될 겁니다.